안녕하십니까, 제이슨T입니다. 자, 고객분들이 헬스장에 가서 트레이너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어떤 트레이너가 내가 돈을 지불하고 레슨을 받으면 괜찮은 트레이너인지 고르는 법.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만약에 나의 아내를 아니면 내 가족을 어떤 트레이너에게 맡겨야 한다면 나는 이런 트레이너를 고르겠다 라고 하는 거, 그거를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헬스장을 골라야겠죠. 헬스장을 고르는데 필요한 거는 일단 가까워야 돼요. 가까워야 되고, 가까운 곳 안에서 뭐 접근성을 고려하고, 그 안에서 뭐 기구나 이런 게 뭐 조금 더 좋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은 뭐 처음에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본인이 가는 그 특정 시간대를 찾은 다음에 그 시간대에 뭐 월요일은 여기, 화요일은 여기, 수요일은 여기 그냥 한번 방문을 해 보시면은 그 시간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의 응대는 어떤지. 이 직원들의 응대가 오전이나 한가할 때는 친절하다가 피크 시간에는 정말 불친절한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월, 화, 수, 뭐 월요일 사람은 보통 많지 않냐, 뭐 화요일 날 좀 적지 않냐, 뭐 이러는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요일 뭐 두세 군데 정도 픽해서 이날 이 시간대 내가 가는 시간대 가보고, 화요일도 이 시간대 가보고, 수요일도 이 시간대 가보면서 분위기가 괜찮네 하면서 적합한 헬스장을 먼저 고르시고,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헬스장에 가서 저 PT 받고 싶어요, PT를 알아보려고요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일반 그냥 회원권을 등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헬스장의 분위기를 느껴가면서 그 안에서 적합한 트레이너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만약에 내가 주변에 잘 찾아봐가지고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어떤 트레이너가 정말 괜찮대 하는 곳이 있다면 그냥 거기로 가서 받으면 되겠지만, 그게 어렵고 난 어떤 트레이너를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한다면 그냥 일단 헬스장을 찾아야 돼요. 어차피 또 가까운 적합한 헬스장을 찾게 되실 테니까. 두 번째, 그냥 다니면서 트레이너들을 이제 구경을 할 거예요. 아마 뭐 오전 시간일 수도 있고 오후 시간일 수도 있고 피크 시간, 오후 시간일 저녁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때 가면은 뭐 며칠 다니다 보면은 그 시간대 이 사람이 수업을 한다, 이 트레이너들이 근무를 한다, 이런 게 파악이 어느 정도 됩니다. 관심 갖지 않아도.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행동을 잘 하는 것보다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레이너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 핸드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쉬는 시간에 고객의 어떤 피드백을 생각하지 않고 뭐 자기 뭘 한다던가, 뭐 이게 만약에 고객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거라면 뭐 상관이 없겠죠. 사전에 고객과 동의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근데 뭐 그냥 고객 운동 끝나고 쉬는 시간에 그냥 핸드폰으로 뭘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스몰톡이 아닌 그냥 고객과의 잡담을 하면서 시간을 이어간다거나,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고객들이 이 트레이너와의 대화를 필요한 대화다, 뭐 아니면 필요하지 않는데, 뭐 정말 그냥 일상적인 스몰톡 그런 지도 간에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닌 정말 의미 없는 대화로 시간을 그냥 끌고 있는 뭐 이런 분위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몰당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핸드폰으로 쓸데없는 짓 하기. 쉬는 시간에는 트레이너는 고객의 운동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운동이 어땠는지, 불편한 부분은 없었는지, 이해는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시간인데, 쉬는 시간에 대부분 뭐 60초, 뭐 120초 이렇게 잡아놓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거 하지 않는지. 그래서 정리하면, 쉬는 시간에 고객에 대한 피드백을 잘 잡고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근무하면서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기록하는지 저는 확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본 경우가, 이 고객의 뭐 예를 들어서 레그 익스텐션에서 발목 패드는 몇 번인지, 무릎 패드는 몇 번인지, 의자 위치는 몇 번에 맞춰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트레이너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고객이 뭐 20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도 이렇게 개인별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이 한 명의 트레이너가 2, 30명 고객의 모든 기구를 다 배웠는지, 모든 기구의 위치 번호 세팅은 어떻게 되는지, 무게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일일이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태블릿에 이 고객의 맥시멈 무게, 이 고객의 특정 기구의 패드 위치,
발 모양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다 일일이 기록을 해놓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해서 이제 선임 트레이너분에게 혼난 적도 있고 그로 인해서 배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많으면 이런 것들을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고객이 알면 그 부분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다가온다고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소한 것도 다 기록을 하는 편입니다. 레슨 시간에 기본적으로는 이 트레이너분이 어떤 뭐 파일을 들고 다니면서 기록을 한다거나 뭐 태블릿을 다니면서 기록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기록하지 않는 트레이너는 저는 왜 그러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기록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 운동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일어났는지, 이게 어제 뭐 예를 들어서 숄더 프레스로 예를 든다면 어제 숄더 프레스, 뭐 다음 세션의 숄더 프레스 패턴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일상적인 업무 패턴에 녹아들어 있어서 앞으로 많이 라운딩이 돼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자주 앉아 있고 활동성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을 지내다 온단 말이에요. 뭐 어제나 그저께 그런 일상 패턴들이 굳어진 것이 오늘 운동할 때 다르게 반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의 고객의 피드백과 오늘과 내일의 고객의 피드백이 약간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네, 이런 패턴들이 자주 나타나네 하는 것들을 잘 캐치해 가면서 고객을 지도해야 하는데, 그거를 기록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저는 글쎄요, 가능할까 싶네요. 기록하지 않는 트레이너는 멀리 하셔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잘 걸러서 들으시길 바라고, 트레이너들을 다르게 말하면 그냥 숫자 카운터, 그 다음에 뭐 그냥 그런 말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갑니다. 고객은 1시간을 위해서 5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지불을 하고 나서 하는데, 고객이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레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숫자만 세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많이들 보셨을 것이고 저도 현장에서 지금도 많이 보고 있고, 트레이너가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보여야만 하는 모습은 고객이 운동하는, 말 그대로 몸을 움직이는 그 순간, 스쿼트를 한다 치면은 바벨에 들어가기 전부터 바벨을 내려놓는 순간까지 고객의 모든 동작 하나하나를 잘 캐치를 해야 돼요. 발부터 무릎, 골반, 어깨, 목, 손 위치, 손목 위치, 안정성은 결여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냥 옆에서 서가지고 바벨만 보고 대충 거울만 보면서 숫자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거는 전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 20년 트레이너 경력이야, 난 잠깐만 봐도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뭐 그런가 보죠. 근데 뭐 사실 전 이해가 가지 않고, 그래서 트레이너라면 고객이 운동하는 시간 그렇게 길지 않아요. 뭐 짧게는 1분에서부터 뭐 2분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죠. 그 실질적으로 이 고객이 정말 운동을 하는 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 시간 동안은 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그 부위들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가서 살짝 보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에서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를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옆에서 숫자만 세고 있는 것, 이것들은 여러분이 보면 아실 겁니다. 얘가 레슨에 집중을 하고 있다, 얘가 그냥 숫자만 세고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대충 봐도 아실 거예요. 저는 지금 그거를 좀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고객이 움직이는 시간에 이 트레이너가 정확하게 집중하면서 레슨을 하고 있고 막 이렇게 보조도 해주고 체크도 해주면서 어긋나지 않게 도와주고 있다면, 그 부분만으로도 그 트레이너를 선택해야 할 큰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너들이 뭐 첫 세션, 두 번째 세션, 세 번째 세션, 네 번째 세션, 다섯 번째 세션 하루에 수업을 뭐 서너 개에서부터 많게 하면 10개까지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뭐 1에서 5세션까지는 뭐 편하게 할 수 있겠지만 저녁 시간에 바빠지면은 힘듭니다.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고객들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개선한 부분이, 어차피 제가 어디 나가서, 그러니까 트레이너라는 사람이 어디 나가서 몸으로 쓰는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저강도 수준의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그만한 전문적인 해당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그걸 고객에게 적용시켜야 하니까 큰 책임을 갖고 그거를 맞게끔 고객에게 적용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 고객에게 레슨을 하는 시간에 집중하는 그 모습, 그거 뭐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고객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 고객이 부상을 당하지 않게끔 좀 더 효율 있게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나한테 온 것이니까,
그것에 맞는 액션과 그 다음에 피드백을 전달을 해주는지, 정성스럽게 시간을 이어가는지, 이것들을 그냥 보면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고객에게 충분히 집중을 하고 있는지는 그냥 멀리서나마 여러분들도 트레이너가 레슨하는 걸 본다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제스처, 운동하는 시간에 그 트레이너의 액션 이런 거를 파악을 해보면 이 트레이너가 이 시간을 잘 쓰고 있다, 아니면 이 시간을 그냥 보내버리고만 있다 라는 판단이 드실 겁니다. 레슨 시간에 운동을 가르치는 트레이너의 모습에 충분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 이 고객에게 충분히 열심히 다가가고 있는지. 트레이너는 하루에 7, 8명의 사람을 만나지만 이 고객은 단 한 명의 트레이너밖에 안 만나요. 그래서 이 고객들은 상당히 많이 느끼는데 트레이너들이 그거를 상당히 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고객은 저 하나만 만나러 오지만 저는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기 때문에 집중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건강하고 체력 좋고 하니까 그것을 최대한 고객에게 티내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해요, 트레이너라면. 그래서 그것들이 결여되어 있는지 고객들이 좀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고, 첫 번째가 헬스장 골라서 먼저 등록하고 회원권으로 다녀보기, 두 번째로 기록하지 않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 걸러내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실질적으로 고객이 운동하는 시간에 어떻게 트레이너가 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 정도면은 대략적인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컨디셔닝 룸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컨디셔닝 룸에 들어가서 어떤 것을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사지 베드도 실제로 많고. 근데 일상적으로 회원권을 끊고 다니는 중에 그런 것들을 좀 보실 겁니다. 스트레칭을 해드리거나 뭐 마사지건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근막이완을 해주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 많이 보실 텐데, 그런 것들을 보고 저 사람은 교정운동 전문가인가 보다, 저 사람은 재활에 특화되어 있나 보다 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오늘 운동하다가 어떤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스트레칭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실질적으로 교정운동에 필요한 어떤 테크닉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운동 전에 사전 가동 범위 검사나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너가 이 고객을 만나고 그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이 고객이 운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이 고객과 실질적으로 운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고객의 몸 상태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뭐 체력 검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절 가동 범위 검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체형 평가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이 어느 정도의 대화를 이어나가시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그것을 통해 고객을 관리하는구나, 아니면 그냥 뭐 대화의 흐름대로 이어나가면서 뭐 그냥 등록한 다음에 뭐 이어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사전 평가 없이 수업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사전 평가 없이 고객을 수업한다는 것 자체가 뭐 정답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리스크를 왜 고객의 몸을 가지고 리스크를 테이킹 하는지 사실 잘 좀 이해가 안 가는 편이라서, 저는 후임 트레이너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때는 처음에 일반적인 구두 상담을 진행을 하고 최소한의 고객의 사전 체형 검사와 관절 가동 범위 평가, 기타적인 부분들을 파악하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그냥 요새 단체에서나 이야기하는 것들이나 뭐 기본적인 자격증 그 과정들만 봐도 고객의 사전 평가는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저 트레이닝에 관심이 있습니다, 개인 트레이닝을 받고 싶어요,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하고 나서 트레이너와 구두 상담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파악할 때 사전 평가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사전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계약하고 운동을 하게끔 하는지. 근데 뭐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고객님이 등록을 하셔야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맞춤 커리큘럼이 구성이 됩니다 할 수도 있고, 이 고객이 등록할지 안 할지도 모르니 사전 평가를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그냥 저에게 트레이닝을 관심이 있어야 하는 분들은 다 이제 구두 상담을 하고 사전 평가를 진행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이나 이런 큰 배경을 설명을 좀 드리는 편인데, 네, 뭐 각자 트레이너 선생님이 가진 뭐 자기만의 테크닉이나 아니면 뭐 세일즈나 뭐 이런 것에 좀 다르긴 하겠지만, 만약에 사전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인다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프로세스로 이어지면서 나의 운동 과정을 만들어 줄 것인지 저는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쉽게 좀 제대로 질문할 수 있잖아요. 뭐 작게는 50만 원에서부터 뭐 많게는 500만 원까지 처음에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을 만나면서 지출을 하게 되실 텐데, 조금 냉정한 판단과 그 다음에 이런 걸러내는 그런 시야를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헬스장을 먼저 여러 군데를 찾아놓고 그 안에서 솎아낸 다음에 적합한 헬스장을 고른다. 1번. 그다음에 헬스장을 가서 뭐 며칠, 뭐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트레이너 선생님들의 뭐 액션이나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를 그냥 천천히 관찰을 해보세요. 다 큰 성인이시라면 아, 저 사람이 제대로 고객에게 이 시간을 쓰고 있다. 아니면은 정말 흔히 말하는 양아치 트레이너처럼 숫자나 세고 있고 뭐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있고 잡담이나 하고 있고 이런 게 보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아, 저 사람은 좀 괜찮네. 뭐 프로필도 한번 보고 이 사람은 이런 게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지? 그럼 그냥 네이버 검색 한번 해보시면은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기록하지 않는지 기록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기록 안 하는 트레이너는 제대로 된 트레이너일 확률이 아마 적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객을 만나고 상담 나누고 나서 어떤 식으로 운동을 이어나갈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들어봤을 때 납득이 가시면 오케이, 납득이 안 가면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의 운동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뭐 그냥 운동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다이어트요. 그다음 운동 경험은 어떻게 되세요? 뭐 이런 그냥 정말 그런 기본적인 질문 말고 정말 나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앞으로 뭐 몇 주에서 몇 달간 이 트레이너와 함께 하게 되실 거니까. 그래서 아, 이 트레이너 선생님이 나를 정말 제대로 파악했구나. 그다음에 나에게 최대한 집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과학적인 그런 기반을 가지고 트레이닝에 적용을 하는지. 그러니까 통상적인 수준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맞춰서 진행하고, 때에 따른 어떤 특이점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나에게 맞춤 케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대화에 나가시다 보면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이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거, 그러니까 퍼스널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사전 평가를 진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하실 것. 저는 사전 평가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다른 트레이너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헬스장 워낙 많고 PT샵도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트레이너를 잘 찾을 수 있을까 하는데, 뭐 저의 그냥 경험과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헬스장 다니면서 좀 안전하고 그 다음에 좀 제대로 해당 시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영상을 좀 남겼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그냥 이야기 드리는 영상을 조금 더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